최근 세금 중에서요, 최고 관심사는 바로 다주택 중과입니다. 저희 세금 아는 동생 영상에 무수히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고요. 그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서 제게 물어본 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다주택 중과인지 아닌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아는 형,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다주택 중과이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라고 확신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다주택자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자, 제가 실제로 댓글을 달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게 찾아와서 상담했던 그런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택이 2개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세대원이 A주택, B주택이 있는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A를 먼저 팔아도 B를 먼저 팔아도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판다면 모두 중과다. 그런데요, 이거 조금만 비틀어 볼게요. 이 B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적어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B주택을 5월 10일 이후에 판다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먼저 팔면 비과세는 적용 안 돼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는 똑같이 A주택,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그런데 B가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지만 장기임대주택이다. 이 장기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설령 현재 자동 말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B주택을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A주택을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모두 중과 배제가 된다. 그런데 단 자진 말소를 했다면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1년이 지나버리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1년 이내에만 얘를 팔아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유형은요, 이분은 장기 임대주택이 많아요. B, C, D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그러한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들이고 A는 그 외의 1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2개만 있어도 장기 임대주택 외에 1주택, 이 3개가 있어도 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다 갖췄다면 외의 하나까지는 얘네들을 팔아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얘를 팔아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요?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동 말소가 아니고요. 5년 요건을 충족, 8년 요건을 충족했는데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아닌 나는 그 단기 임대주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었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 말소를 하고 다시 신청을 안 해서 현재는 장기 임대주택이 아닌 그런 경우까지 되냐?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었거든요. 됩니다. 제가요, 이러한 국세청에서 나온 2023년도 8월 1일에 나온 이 예규를 찾아보니까 설령 자동 말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요건 8년, 5년 등등 이 요건을 다 충족한 상태에서 의무 요건을 다 준수했다면 그렇다면 자동 말소가 아니어도 적용 배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조정대상 지역이 1, 2, 2개고요. 그리고 나서 C가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하나까지는 얘를 팔아도 중과 배제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2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5월 9일 이전에 A 또는 B를 매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 준다. 그리고 나서 5월 9일 이후에 A 또는 B 중에 남은 주택 하나와 C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A주택이나 B주택을 판다면 그때는 5월 12일 이후라도 아까 제가 말한 그 원리죠.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그 외에 1주택이라면 얘를 팔 때도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팔아도 물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요. 5월 10일 이후에 A 또는 B를 먼저 판다. 이러면 이제 요거는 아니니까 2주택 아니야? 요거는 아니니까 요거 2개 갖고
2주택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이 상태, 즉 5월 10일 이후에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A 또는 B를 판다면 그때는 3주택 중과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C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C 먼저 팔고 2주택인 상태에서 그나마 파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 C는 그 자체는 중과 제외니까요. 그래서 A 또는 B를 이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팔면 30%가 중과된다. 3주택 중과고 이거 2주택 중과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국세청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마치 얘가 중과 제외인데 주택수 제외인 걸로 깜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주택 중과가 아니라 3주택 중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C를 팔 때는 어차피 중과 배제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지금 하나를 처분해야 된다면 하나를 증여하거나 하나를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는 게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뭘 먼저 팔까요? 양도 차익이 좀 작고 그나마 이 다음에 비과세를 어떤 것이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결정하십시오. 다주택 중과 사례 제가 5번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B는요,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8년 중에 4년이 경과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면 4년이 경과하면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진 말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빌라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진 말소가 안 되면 끝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8년을 꼭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를 팔아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어도 일단은 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주택 중과 배제를 받으면서 팔 수는 있는데 물론 나머지 이 4년을 이후에 채워야죠. 만약에 못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임대기간 준수를 위반할 경우에 추후에 A주택을 팔 때는 중과 배제로 했는데 임대기간을 못 채운다면 그리고 기타 5% 증액 제한 같은 걸 못 채운다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6개월 이상 공실이 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될 수 있다. 임대는 임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한 6개월 정도 공실은 임대가 안 나는 걸로 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 기간을 초과한다면 빨리 내서 그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채워야 된다. 자, 6번째는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주택가, 임대주택인데 4년짜리네. 4년짜리가 과거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자동말소네. 자동말소가 되면 몇 년이죠? 1년 있다? 아니면 5년만? 어떻게? 영원히. 자동말소는 적어도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동말소일로부터 어떤 기한의 제한이 없이 2주택도 똑같이 중과 배제가 된다.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중과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서 또 다른 내용 봅니다. 7번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거죠. 선순위 상속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내가 A주택이 있고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이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2주택을 먼저 판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규정 한번 또 보시고요. 자, 8번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9주택이 있었고요.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신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주택을 취득하고 이 A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뭐다? 비과세다. 비과세인데 3년을 넘겨버렸어.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지금 3년이 이미 넘었다. 그러면 A주택을 팔아도 B주택을 팔아도 모두 2주택 중과 20% 세율 올라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에 본인이 놓여주셨다면 아직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되지만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이거 못 팔면 뭐가 된다? 중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이게 8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9번째 내용은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자, A주택은 언제? 2015년도에 취득했고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이다. B주택은 2010년에 취득했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자, 이
연도가 중요한데 이 연도를 무시한다면 아까 제가 1번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다. 2016년 5월 10일 이후에 중과 배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어떤 걸 팔아도 20%, 30% 세율이 중과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비주택의 취득일을 보자고요. 2010년도에 취득한 이 비주택은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 이 주택이죠. 이걸 양도하면 언제 양도하든지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얘 먼저 팔지 말고 얘 먼저 팔면 되겠네. 얘는 중과받지 않고 얘는 비과세 받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죠. 이 규정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거는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봐야죠. 일반 세율을 받아서 이 다음에 좀 올랐을 때 팔 것이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을 것이냐. 그럼 세금 부담이 다소 커지거든요. 그게 유리한 건지 5월 9일 이전에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으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건지 어느 게 유리한지는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총 9가지 정도 제게 질문 왔던 것들을 모아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세무법인의 어진 세무사님께서 이 어려운 내용을 홈택스에서 자기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써봤는데 그 자체도 어렵지만 홈택스에서 자기 진단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어진 세무사님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고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금하는 동생 어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5월 9일 이전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 있는 중과세 자가진단으로 과연 내가 중과세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홈택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모의계산이 있어요. 모의계산을 눌러주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 쭉 내리다 보면 중과세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홈택스에서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중과세 유예가 풀리면서 이제 홈택스에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아까 염지은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사례들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와봤는데요. 서울시 강남구와 과천시에 있는 일반주택,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 장기임대주택 이렇게 세 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먼저 이 B주택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합니까? 지금 예죠. 자, 여기서 그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경기도 과천시니까 6개월 이내에 잔금 청산을 완료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그거를 해당하지 않으니까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월 10일 이후에 중과세 대상일 때 파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양도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입니까? 총 A, B, C 세 채죠? 3개 이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쭉 보시면 먼저 이건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형 신축 주택도 없죠.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없고요. 이런 질문들은 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을 체크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쭉 눌러주시면 돼요. 1번부터 5번의 주택을 제외해도 여전히 세 채이기 때문에 3개 이상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양도주택의 중과 제외 해당 여부 확인.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인지 이거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중과 제외 주택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 네, 어렵죠. 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마목이 여기 이 장기 임대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주택을 양도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쭉 보시면 저희가 봐야 될 게 10%. 이겁니다. 네. 1세대가 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근데 저희가 C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닫고 양도주택이 이 참고 화면에 중과 재배주택에 해당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를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A나 B 하나만 있었다면 네. 얘가 해당이 되면서 중과 배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두 개다 보니까 아니오라고 선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결과 확인이 나오는데요. 지금 양도하신 주택은 중과 대상 3주택에 해당해서 30%를 추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염지훈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역시 3주택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네, 조정 대상 일반 주택 2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기 임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있다라고 했던 그 네. 사례 같은데 하나만 있었다면 중과 제외. 그런데 일반 주택이 2개 있으니까 3주택이 된 거네. 네, 3주택 중과가 되는 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홈택스로 확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또 하나 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역시나 세 채예요. 서울시 송파구의 일반주택, 그리고 과천의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천안에 기준시가 2억 원짜리 저가주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A주택 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기회를 놓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5월 9일 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내 잔금만 받으면 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맞죠.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는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지금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거 입주권 해당하지 않습니다. A, B, C 세 채 이상. 자, 여기서 1번이 중요한데요. 지금 양도 당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가? 그럼 여기 수도권, 광역시, 세종, 충남, 천안은 이 지역의 밖에 소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당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하나의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2개 남았으니까 2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도주택의 우측 조회 화면에서 중과 재배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 천안을 빼면 네, 2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그렇죠. A하고 B가 남은 상태네요. 네, 이거는 제외가 되고 A와 B 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B주택이 마찬가지로 아까 마목이고요. 예, 마목에 해당이 되고 네, 여기 10호. 1세대가 여기 167조 10의 1항의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기임대주택이 여기 2호에 해당하거든요. 2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A주택이 저희 여기서 말하는 그 외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과 제외죠. 중과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고 이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요. 해당 없습니다. 결과 확인하시면 양도하신 주택은 중과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네. 주택이 3개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저 송파구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급하게 팔아야 된다, 팔지 않아도 된다. 급하게 팔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비과세는 못 받지만 네. 중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5월 9일 이전에 급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과제외 주택 조회가 좀 이제 어렵긴 한데 이 자가진단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과연 그 5월 9일 이전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세무사님들과 꼭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세금 아는 동생에 달렸던 주요 댓글들 그리고 주요 상담 사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홈택스를 이용한 다주택 중과 자기진단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도 나는 주택을 팔아야 하나? 팔 거면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